예, 아닙니다. 예.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 다음 화면 봐보세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여기. 장관님. 경비원 컵라면 추석 선물 논란 하시죠? 네. 예, 그리고 다음 화면. 240번 버스기사 논란 하시죠? 네. SNS 사이의 가짜뉴스 너무 심각합니다. 네. 이건 언론중재법에 의한 뭐 이렇게 규제 이것도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SNS의 그 폭발적인 그 확산력 이런 것 때문에 피해 구제도 굉장히 힘듭니다. 종합적인 피해 구제라든가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가짜 뉴스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 파급력을 생각할 때 이대로 그냥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선거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서 피해 구제도 강화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화면. 지난 3월경부터 우리 한한령 해가지고 사드 연관돼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중국 그 여행을 전담하는 161개 여행사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61개 중에 52% 반 정도가 휴업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한한령 그 영향으로 거의 약 94%의 여행사가 결국 피해를 입은 겁니다. 물론 그 우리 관광기금에서 1248억 상반기에 지급했고 또 추가로도 또 이렇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전번에도 그 장관님께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좀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됩니다. 일본의 국가관광위원회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체질 개선뿐만 아니고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어떻습니까? 관광 전체 피해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행사 피해 굉장히 크고요. 네. 크루즈 피해도 굉장히 크고요. 네. 호텔업계 피해도 막심하고요. 롯데호텔 하나가 상반기에 한 400억 피해가 나고 연말까지 한 700억 정도 피해를 예상하는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고요. 일본에서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도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총리 주재로 해서 만들어서 적어도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피해가 어디까지 갈지를 예측할 수 없어서 그 점이 또 참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중 통화 서프 이렇게 이제 연장을 계기로 그리고 또 주중대사 부임을 계기로 이런 문제가 좀 잘 풀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등 편익 증진 뭐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 면적 그러니까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그리고 그 500제곱미터 이상인 체육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자영애인 편익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국내 150개 상영관 이거 확인해 보니까 장애인 관련 좌석이 1.76개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영화관당 두 석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좀 철저히 좀 전수조사하고 해서 늘 지적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수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행성 영월 평창 정선의 염동열 의원입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우리 송기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장관님이 이제 문화 쪽의 전문가고 관광 쪽에는 사실 조금 이제 들어가셔서 많은 관심을 이제 가지셔서 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재 그 한국 관광객이 한 800만 되죠. 현재 지금 올해까지 지금 접수가 된 게 10월달, 네. 9월달까지 해서 그 작년에 1,700만 명. 1,700만 명이었어요. 예, 그러면 한 30% 이제 감소가 된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추이를 보게 되면 일본은
그 2008년도에 이제 관광청을 만듭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 830만 명, 그 일본이 이제 1,100만 명, 우리가 1,100만 명, 일본이 830만 명. 그래서 우리가 300만 명을 앞서요. 그래서 2년 뒤에 보게 되면 2014년 보게 되면 100만 명을 앞섭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보게 되면 700만 명을 우리가 뒤져요. 이거는 이제 그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국내 관광객 이런 내수 정책에서 외국 관광을 받아들이는 그걸 아베노믹스 통해서 관광업이 갑작스럽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 쪽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국 관광객이 자연적으로 정책에 의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밀려오는 또 한류의 붐을 타서 함께 오는 것이다. 컨텐츠로 승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본은 굉장한 컨텐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광에 대한 것을 제가 오늘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생각하는 한국 관광의 문제점을 크게 이렇게 몇 가지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컨텐츠가 부족한데 또 군사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관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다른 나라 비교해서 아주 특별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 그리고 들어오는 관광객보다 나가는 관광객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점,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의 조건이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중일로 봤었을 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라와 나라가 연결이 돼서 패키지로 묶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한 관광 자원을 서로 윤활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한중일은 본다고 한다면 중국과 일본은 사실 우리가 봤었을 때에는 거기에 상대가 안 되는 관광 컨텐츠예요. 이런 열악한 조건입니다. 거기다 우리가 안보라고 하는 남북 세계의 남북한 이렇게 대치된 상태에서의 안보 문제가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고 엔화라든가 위안화 이런 영향을 받아서 중국 관광, 일본 관광객이 많이 들었다 나갔다는 그 어려움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바운드 관광객이 실적으로 아웃바운드보다 훨씬 더 적는 아웃바운드 오히려 많는 그런 열악한 조건들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 이러한 그 문제점에 있어서의 더욱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입 구조가 실질적으로 호텔업이나 관광버스업이나 대형 식당이나 면세점이나 이런 백화점이나 아울렛 매점 이 정도의 굉장한 관광 수입 구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관광업을 우리가 1,700만 들어왔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서민 관광업에 종사하는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일본과 다른 나라처럼 디테일한 그래서 서민 중심, 지역의 향토적 가치 중심 그리고 오래된 역사의 문화를 가치로 하는 그런 관광 컨텐츠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저는 제가 본 한국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디테일하게 좀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는 그 대책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점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각 시군, 시도가 갖고 있는 관광 상품을 일단 디자인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네 시군은 어떤 관광 상품을 가져갈래? 그 시군이 모여서 너네 돈은 어떠한 것을 특색 있게 킬러 상품으로 만들어서 연결을 할래? 라고 하는 디자인을 받아서 시군에서는 도를 올리고 도에서는 우리 문광부를 올리게 되면 전국에 대한 관광 설계도가 나온다. 관광 디자인이 된다. 그래서 충돌되는 것은 서로 그것을 마찰을 줄여주고 특색화시키고 자발화시키고 연계화시키는 뭐 그런 전략이 사실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관광정책국이 있는데 관광공사는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약간 이원화되어 있다. 관광청처럼 지각적으로 독립되게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그러한 그 전담 부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북쪽 차원에서 보면 제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면 그 각 시군에 갖고 있는 향토적 가치 자연의 가치, 역사의 가치, 문화의 가치를 조금만 다듬으면,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상당 부분 저는 일본 못지않은 컨텐츠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역과 지역의 경쟁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벨트화시키고 연결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엄청난 관광 상품을 갖고 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엔화라든가 국제정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관광청이나 그렇다면 관광공사에게 더 큰 정책 기능과 기획 기능과 마케팅 기능을 줘서 실질적으로 이 관광 산업을 정말 산업답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복합돼서 국으로 쭉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 홍콩, 태국은 이미 오래전에 관광청, 관광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뭐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제 관광청에서 이렇게 어필하기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관광 산업은 우리나라를 자원과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의 외국 돈,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게 좀 관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쪽 차원에서 우리 장관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전국 관광 설계도 또는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광청 신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문위원 전체 중에 관광에 대해서 제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또 오랫동안 실천해 오신 위원님의 말씀을 아주 유념하고요. 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까를 더 좀 고민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유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녁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어제 청와대에서 그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가 사후 조작됐던 파일이 발견이 됐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불법 변경된 자료가 발견됐다 발표한 거 혹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혹시 문체부에서도 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가안보실로부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수정 지침을 통보받으신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네, 확인해 보니까 있습니다. 언제 받으셨나요? 2014년 8월 8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 일부를 수정하라는 문서를 대비 문서로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외비 문서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건가요? 대비 문서 관리 기록부에 지금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12월 30일 날 파기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2014년 12월 31일 날요? 예. 그게 파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 통보된 그렇습니다. 비밀 문서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 이렇게 수정하라고 이제 나온 게 지금 수정된 내용이 보도된 겁니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 3개월 뒤에 2014년 7월 말에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이렇게 바꿉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안보 분야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전 부처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오늘 다른 상임위에서도 확인된 것을 보니까 2014년 8월 8일 날 아마 동시에 다 이 공문이 내려간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문체부도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변경된 것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네. 네. 아마 뭐 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겠죠. 그래서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이런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런 경악스러운 일이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 위기관리 지침을 바꾸기까지 했다는 이런 사실에 정말 충격을 금할 수 없고요. 세월호 사고는 우리는 특히 이제 교육을 또 담당하는 상임위로서 문화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 부처에서 국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국가위기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동의하시죠? 네. 예,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혹시 그 별에서 온 그대, 별 그대로 인기를 많이 받고 있었던 드라마이고 상속자들, 태양의 후예 이런 드라마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네, 뭐 별그대라든가 뭐 이런 건. 네, 이 세 드라마는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또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크게 얻어서 별그대는 중국의 치맥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런 평가까지 받을 정도였는데요.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중국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리 한국어 교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교재를 좀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세 드라마와 관련된 책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시중의 서점에서 한국어 교재 칸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 드라마의 책들이 이건데요. 이 별그대, 태양의 후예, 그리고 상속자들 이렇게 주인공들이 이 표지에 장식되어 있는 이런 세 드라마의 대사를 이용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게 한 교재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교재 속에 속지 사진이고요. 제가 시중 서점에서 이렇게 확인되는 거를 유통되는 거를 확인한 뒤에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유통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게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아마존, 당당닷컴 이런 유명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것을 우리 한국의 제작사들과 출판 계약을 맺은 것인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해봤더니요. 제작사들은 이게 몰랐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계약을 맺은 적이 없는 출판물이 무단으로 유통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저도 의원님께서 이렇게 언론에 이런 거 발표하시고 또 인터뷰하시는 거를 뉴스를 보고서 깜짝 놀랐고요. 잘못 전달되고 있는 한국어들이 너무 많은 것도 놀랐고 그 다음에 이런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거에 대해서도 또 놀랐습니다. 그래서 북경에 있는 저작권 센터를 통해서 침해 실태를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지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한국어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어 교재인데요, 이게. 그런데 우리 한글의 왜곡이 정말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상속자들의 이 경우에 보면 지금 저기 나오시는 거를 보면요. 얹혀 있다를 억척. 완전히 다른 단어로 쓰고 있고 넘겨짚지 마. 이거를 옮겨짚지 마. 이렇게 써지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의 후예들 같은 경우에는 협조 공문이 협조 동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별에서 온 그대는 모범 택시가 모금 택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단천인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단어들이 쓰이고 있어서 저는 최근에 이 사드 배치 이후에 한국의 문화산업계가 중국의 보복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여러 차례 현업에 계시는 분들에게 직접 들은 바 있는데요. 지금 그 대책도 문체부에서도 함께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중국 안에서는 이런 저작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한글에 대한 왜곡도 너무 심각하게 되고 있어서 이 대처와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아까 저작권 문제 말씀하셨고요. 올해 12월에 한중 FTA 후속 협상을 개시해야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네.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대안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어차피 2년 뒤에 이렇게 후속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그런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질의를 이제 마쳤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간단한 거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날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하셨죠? 네. 그 공연권 확대하는 내용으로. 예.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언제 시행이 됩니까? 지금 시행 시기가?
시행 시기는 8월 달에 개정된 공연법 저작권법 시행령. 네, 1년 뒤에. 1년 뒤에요? 네. 그 사이에 꼭 허시할 일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이 공연권을 확대하는 거 좋은 일인데 커피 전문점이나 생맥주 전문점, 체력 단련장, 복합 쇼핑몰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추가되는 거죠. 네네. 50제곱미터 이상인 이상의 경우에.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음원 유통 구조가 아주 그 대기업 유통사 위주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유통사가 한 40%, 제작자가 44%, 창작권자, 저작권자가 10%, 실현자 6%. 물론 이것은 실시간 재생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지만 그 사이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소위 그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가져간다라는 것도 좀 비슷한 경우죠. 이게 중소업체한테 부담이 가중이 되는데 정작 창작권자나 저작권자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주 미미하다. 이걸 좀 음원 유통 구조, 이 이익 배분 구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뭘 고쳐야 됩니까? 이걸 고치려면. 이거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유통이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걸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 생각으로는 4대 6이 아니라 유통사와 창작자의 그 배분이 3대 7 정도로까지 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유통이 이렇게 많은 걸 가져가는 문제에 대한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이거 바로잡고 고치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다각도로 이렇게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이게 이렇게 잘못하면 또 이게 또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1년이라는 시행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뭐 이제 또 중소업체들한테 부담 충격을 서서히 완화하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은 그런 유통 어떤 이익 배분 구조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동시에 갖기 위해서 1년 정도를 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법령만 고쳐가지고는 안 되죠 이것이. 그렇습니다.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9시 30분 어떠세요? 9시 30분. 좋아요. 자,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9시 30분에 보충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상당 부분 저는 일본 못지않은 컨텐츠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역과 지역의 경쟁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벨트화시키고 연결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엄청난 관광 상품을 갖고 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엔화라든가 국제정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관광청이나 그렇다면 관광공사에게 더 큰 정책 기능과 기획 기능과 마케팅 기능을 줘서 실질적으로 이 관광 산업을 정말 산업답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복합돼서 국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 홍콩, 태국은 이미 오래전에 관광청, 관광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뭐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제 관광청에서 이렇게 어필하기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관광 산업은 우리나라를 그 자원과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의 외국 돈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게 좀 관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쪽 차원에서 우리 장관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전국 관광 설계도 또는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광청 신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문위원 전체 중에 관광에 대해서 제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또 오랫동안 실천해 오신 위원님의 말씀을 아주 유념하고요. 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까를 더 좀 고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유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녁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어제 청와대에서 그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가 사후 조작됐던 파일이 발견이 됐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불법 변경된 자료가 발견됐다. 100만 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한 30% 이제 감소가 된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추이를 보게 되면 일본은 그 2008년도에 이제 관광청을 만듭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 830만 명, 그 일본이 이제 1,100만 명, 우리가 1,100만 명, 일본이 830만 명. 그래서 우리가 300만 명을 앞서요. 그래서 2년 뒤에 보게 되면 2014년 보게 되면 100만 명을 앞섭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보게 되면 700만 명을 우리가 뒤져요. 이거는 이제 그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이제 국내 관광객 이런 내수 정책에서 외국 관광을 받아들이는 그걸 아베노믹스 통해서 관광업이 갑작스럽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 쪽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국 관광객이 자연적으로 정책에 의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밀려오는 또 한류의 붐을 타서 함께 오는 것이다. 컨텐츠로 승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본은 굉장한 컨텐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광에 대한 것을 제가 오늘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생각하는 한국 관광의 문제점을 크게 이렇게 몇 가지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컨텐츠가 부족한데 또 군사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관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다른 나라 비교해서 아주 특별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 그리고 들어오는 관광객보다 나가는 관광객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점,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의 조건이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중일로 봤었을 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라와 나라가 연결이 돼서 패키지로 묶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한 관광 자원을 서로 윤활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한중일은 본다고 한다면 중국과 일본은 사실 우리가 봤었을 때에는 거기에 상대가 안 되는 관광 컨텐츠예요. 이런 열악한 조건입니다. 거기다 우리가 안보라고 하는 남북 세계의 남북한 이렇게 대치된 상태에서의 안보 문제가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고 엔화라든가 위안화 이런 영향을 받아서 중국 관광, 일본 관광객이 많이 들었다 나갔다는 그 어려움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바운드 관광객이 실적으로 예, 아닙니다. 예.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 다음 화면 봐보세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여기. 장관님. 경비원 컵라면 추석 선물 논란하시죠? 네. 예, 그리고 다음 화면. 240번 버스기사 논란하시죠? 네. SNS 사이의 가짜뉴스 너무 심각합니다. 네. 이건 언론중재법에 의한 뭐 이렇게 규제 이것도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SNS의 그 폭발적인 그 확산력 이런 것 때문에 피해 구제도 굉장히 힘듭니다. 종합적인 피해 구제라든가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가짜 뉴스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 파급력을 생각할 때 이대로 그냥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선거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서 피해 구제도 강화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화면. 지난 3월경부터 우리 한한령 해가지고 사드 연관돼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중국 그 여행을 전담하는 161개 여행사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61개 중에 52% 반 정도가 휴업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한한령 그 영향으로 거의 약 94%의 여행사가 결국 피해를 입은 겁니다. 물론 그 우리 관광기금에서 1248억 상반기에 지급했고 또 추가로도 또 이렇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전번에도 그 장관님께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좀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됩니다. 일본의 국가관광위원회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체질 개선뿐만 아니고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어떻습니까? 관광 전체의 피해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행사 피해 굉장히 크고요. 네. 크루즈 피해도 굉장히 크고요. 네. 호텔업계 피해도 막심하고요. 롯데호텔 하나가 상반기에 한 400억 피해가 나고 연말까지 한 700억 정도 피해를 예상하는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고요. 일본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도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총리 주재로 해서 만들어서 적어도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피해가 어디까지 갈지를 예측할 수 없어서 그 점이 또 참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중 통화 서프 이렇게 이제 연장을 계기로 그리고 또 주중대사 부임을 계기로 이런 문제가 좀 잘 풀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등 편익 증진 뭐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 면적 그러니까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그리고 그 500제곱미터 이상인 체육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익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국내 150개 상영관 이거 확인해 보니까 장애인 관련 좌석이 1.76개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영화관당 두 석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좀 철저히 좀 전수조사하고 해서 늘 지적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수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행성 영월 평창 정선의 염동열 의원입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우리 송기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장관님이 이제 문화 쪽에 전문가고 관광 쪽에는 사실 조금 이제 들어가셔서 많은 관심을 이제 가지셔서 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재 그 한국 관광객이 한 800만 되죠. 현재 지금 올해까지 지금 접수가 된 게 10월달, 네. 9월달까지 해서 그 작년에 1,700만 명, 1,700. 아웃바운드보다 훨씬 더 적는 아웃바운드 오히려 맞는 이제 그런 열악한 조건들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 이러한 그 문제점에 있어서의 더욱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입 구조가 실질적으로 호텔업이나 관광버스업이나 대형 식당이나 면세점이나 이런 백화점이나 아울렛 매점 이 정도의 굉장한 관광 수입 구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관광업을 우리가 1,700만 들어왔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서민 관광업에 종사하는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일본과 다른 나라처럼 디테일한 그래서 서민 중심, 지역의 향토적 가치 중심 그리고 오래된 역사의 문화를 가치로 하는 그런 관광 컨텐츠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저는 제가 본 한국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디테일하게 좀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는 그 대책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점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각 시군, 시도가 갖고 있는 관광 상품을 일단 디자인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네 시군은 어떤 관광 상품을 가져갈래? 그 시군이 모여서 너네 돈은 어떠한 것을 특색 있게 킬러 상품으로 만들어서 연결을 할래? 라고 하는 디자인을 받아서 시군에서는 도를 올리고 도에서는 우리 문광부를 올리게 되면 전국에 대한 관광 설계도가 나온다. 관광 디자인이 된다. 그래서 충돌되는 것은 서로 그것을 마찰을 줄여주고 특색화시키고 자발화시키고 연계화시키는 뭐 그런 전략이 사실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관광정책국이 있는데 관광공사는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약간 이원화되어 있다. 관광청처럼 지박적으로 독립되게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그러한 그 전담 부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면 그 각 시군에 갖고 있는 향토적 가치 자연의 가치, 역사의 가치, 문화의 가치를 조금만 다듬으면, 조금만 리모델링하면